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계속 비타민C는 맞는 게 맞고요. 혈당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네, 가짜입니다, 저거는. 네, 걱정 마시고 비타민C 정맥 주사 열심히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게 좋습니다. 룩서님 안녕하세요. 1년 이상 비오6기소를 잘하고 있습니다. 몸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에는 저녁을 먹으면 복부 팽만감이 있어서 가스가 많이 차고 트림이 많이 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비오6기소 중에 염분 농도가 낮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녁을 먹으면 왜 복부 팽만이 오느냐라는 건데, 저녁을 먹고 나서는 가스 배출이, 즉 가스 배출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음식물이 분해되면서 포도당이 나오고, 만들어져 나온 포도당이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뀐 뒤에 그게 폐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잘 못 나가는 거죠. 언제? 저녁만 되면. 왜요? 난 만큼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가스가 쌓인다. 원래는 안 움직여도 잘 나가는데 왜 저녁만 되면 안 움직이면 저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는 거죠. 혈중에 들어있는 염분량, 그 다음에 혈관의 바깥쪽에 있는 염분량, 이런 염분들이 원활하게 이 속에 들어 있어야, 이제 적정량이 들어 있어야 탄산을 탄산가스로, 탄산가스를 다시 탄산으로, 이런 식으로 전환을 시키는 게 제대로 되어집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어지면 가스가 폐를 통해서 못 빠져나가고 몸속에 자꾸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배가 불러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염분을 제대로 챙겨 드셔야 되는데, 염분을 제대로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소변을 받아가지고 염도계로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난 뒤에 두 번째 소변을 찍어보면은 그래도 뭐 한 80% 정도는 정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잴 때마다 아마 들쭉날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겁니다. 가스가 차는 정도니까요. 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분들은 0.9 이상 항상 나오도록 염분을 잘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KKK님, 맥기 비타민C 두 알, 유산균 한 알, 키토산 두 알씩 같이 먹는데도 변비라 키토산 먹기가 무섭네요. 네, 비타민C 드시고 계시고, 유산균도 드시고 계시고, 키토산 두 알 먹는데 변비다. 무서우시죠? 변비 진짜, 이거 키토산 먹고 변비가 걸리게 되면 굉장히 심합니다. 자, 우선요. 비타민C 때문에도 변비가 생기기도 합니다. 두 개가 겹치면 더 이제 지옥 같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일단 비타민C만 드세요. 비타민C만 드시고 변비가 생기는 건 몸인지 아닌지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키토산을 하나를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좀 변비가 생기는 듯 하면 끊으세요. 키토산만. 그 다음에 괜찮아지면 또 키토산을 추가해서 먹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가 점점 괜찮아지면 늘려가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몸에 수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더 충분히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소변염도 꼭 좀 찍어 보십시오. 소변염도가 낮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소변염도가 낮으신 분들은 몸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도 작아집니다. 수분의 양이 작으면 수분을 자꾸 장에 있는 수분을 끌어다 써야 됩니다. 몸에 수분 떨어지면 수분이 부족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액이 걸쭉해집니다. 수분이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방광에 있는 물도 끌어다 쓰고요. 방광에 있는 물마저 끌어다 쓸 판이니 위장, 소장, 대장에 들어있는 물 다 끌고 가겠죠. 그래서 물을 충분하게 많이 드셔야 된다는 건데 물만 드셔가지고 몸에 물을 충분하게 채워넣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몸에 소금이 있어야 물을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데 소금이 부족하면 몸에 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KKK님, 평소에 음식 먹는 양이 적고 물을 제대로 안 마시고 국물도 제대로 안 먹는 몸이라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인 겁니다. 그러신가요? 밑에다가 그런지 안 그런지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왜 그런지 다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복 수호신님, 50견이 발생하는 이유를 아직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는데 일부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50견이 생긴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50견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50견의 원인은 뭐 다양하죠. 자, 50견이라고 하는 거 뭐냐 하면은 그냥 어깨에 생기는 통증을 50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어깨에 이제 뭐 나이가 뭐 한 50줄에 들어가 가지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통증인데요. 다양한 것이 원인이 전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갱년기가 오면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50견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호르몬의 변화 중에요. 특히 여성들의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량은요,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200군데 정도의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에스트로겐이 와야 일을 하고 몸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뚝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몸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아플 수 있죠. 또 그것 때문에 각종 염증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것 때문에 어깨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 너무너무 받는다. 그것 때문에 어깨 아플 수 있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그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화가 안 된다. 그것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거를 갑자기 뭐 들었다. 근육도 없는데 그걸로 같이 연동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아십니까?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굉장히 뭐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또 병원에 가면 뭐라 그러냐면 수술해라고 그럽니다. 근데 수술은 절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방법은 있다라는 건데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 네, 시간입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이 이유는 다 다양한데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시간 싸움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진단을 받아보면 뭐 이 다양한 진단들이 또 나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는 사실 어떤 누구도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다. 네, 그래서 뭐 제 주변에 이렇게 그 회전근개 파열 뭐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이런 진단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요. 결국은 수술 안 하고 견디고 시간 보내고 하면은 조심해서 지내면 다 괜찮아지더라라는 겁니다. 괜찮아진 사람 많습니다. 수술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원인은 너무 다양하다,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어깨에 모세혈 혈액 순환이 제대로 안 되어지는 상황이 일어나서 이제 힘이 안 생기고 근육에 힘이 안 생기고 그 다음에 염증이 일어나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그 염증의 원인은 소화와 관련이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양제를 열심히 좀 드시고요. 그 다음에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 저는 뭐 그런 방법을 저 같으면 택하겠습니다. 사각님, 소금 섭취하면 몸이 붓는데 계속 먹어야 하나요? 이게 몸이 붓는 이유도 좀 알아야 되고요. 보통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몸이 붓다가 정상으로 돌아가거든요. 소금을 먹으면 몸이 왜 붓냐라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몸 안에 소금이 없다가 소금이 있고, 소금이 있으니까 이 소금은 물에 녹아있기 이 소금은 물을 붙잡고 있습니다. 물이 붙잡혀 있죠. 자, 물이 붙잡혀 있으니까 몸에 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부어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염분 농도가 맞아지면 다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먹어야 하나요? 저렇게 저한테 물으면 곤란하고 알아서 조금씩 적게 먹다 많이 먹다 조절을 하시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은 괜찮아진다라는 거. 요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 왜 또 붓느냐라는 건데요. 신장에서 염분을 잘 배출시켜야 됩니다. 남으면. 근데 그걸 잘 못 빼내고 있으면, 즉, 신장의 기능이 안 좋아서 염분을 제대로 못 빼내고 있으면, 남는 염분을 잘 못 밀어내고 있으면, 그러면 염분이 몸속에 남게 되고,
염분이 몸에 남으니까 이 염분하고 물하고 같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더 남은 이런 경우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압이 올라가죠. 그리고 소금을 먹고 혈압이 올라가면 혈압이 떨어뜨릴 약도 없습니다. 그냥 물 먹고 소금을 빼야 혈압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제가 모르잖아요. 그죠? 알아서 드셔야 됩니다. 계속 먹어야 하나요? 예,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알아서 조절을 하셔야 되는 거죠. 박사님 말씀대로입니다. 이샤스틸님, 네, 박사님 말씀대로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거네요. 그죠? 네, 그래서 왜 그런지 잘 해보시면 되고, 위장약을 40년째 먹고 있습니다. 자, 이분요, 네, 저체중, 저체온, 저혈압,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산이 굉장히 부족하게 나오고 있거나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안 나온다, 그러니까 비타민C하고 소금을 제대로 챙겨 먹고 그걸 가지고 위산을 만들어야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소화가 되어져야 그 다음 단계 다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몸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화부터 고치셔야 됩니다.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는 식후에 먹으려고 키토산 먹고 소화효소제 먹고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힘이 빠져서 중단했습니다. 그렇죠? 네, 잘못 먹었죠. 제가 키토산 먹을 때는 비타민C하고 같이 먹어라. 그러니까 식후에 먹을 거면 다 식후에 먹으면 됩니다. 네, 식전에 먹을 거면 다 식전에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저렇게 비타민C하고 키토산하고 띄어서 먹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위장병으로 너무 고생을 해서 잘 배워서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빨리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유기소 하시면은요, 제가 지금 이런 뭐 40년 위장병 이거는 네,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10년, 20년, 50년 다양하게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위산의 부족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조절하시면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일단은 뭐 잘 안 되시거든 계속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먹는 방법을 유튜브에서 비오육소 섭취법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금숙님, 혈압, 당뇨 약 먹어도 소금 먹어도 되나요? 자, 이 혈압이 있으신 경우에 염분이 잘 배출되어지는 사람이면 소금을 먹어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면 잘 선택을 그러니까 양을 잘 골라서 먹어야 되죠. 너무 많이 먹어도 절대 안 됩니다. 네,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 조절 잘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당뇨약하고 소금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당뇨이신 분은 염분을 충분하게 먹어 주어야 대사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래도 저래도 몸은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몸은 소금이 있어야 대사가 되고 몸은 소금이 있어야 혈압 조절이 되고 몸은 소금이 있어야 당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소금을 안 먹는다. 그러면 혈압 조절 더 안 되고 당은 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항상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소금을 잘 챙겨 먹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먹는 양 조절을 지금 전부 잘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 보면 너무 적게 먹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간혹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데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 적절하게가 그럼 뭐냐? 소변의 염 농도가 0.9% 정도 나오도록 염분을 챙겨 먹어야 된다. 이래도 저래도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먹는 게 답이다라는 거죠. 소금 없으면 죽습니다. 네. 염분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최명수님 반갑습니다. 용융소금 이온 음료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네, 같이 먹어도 됩니다. JSG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미아예요. 네, 그러시군요. 네, 반갑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 일하시죠? 네, 스탠다드 아미노산 10g을 하루에 몇 회 먹는 게 좋을까요? 10g을 하루 종일 나누어서 먹으면 적절합니다. 10g 정도 먹으면 되고요. 10g도 적은 양이 아닙니다. 단백질로 따지면 한 30g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탠다드 아미노산 어디에다 타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스탠다드 아미노산은 어떻게 타냐 하면요. 제가 타 먹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 500ml에다가 소금을 1티스푼 정도 넣습니다. 그것도 약간 소복하게 1티스푼 넣고요. 그 다음에 꿀을 한 숟가락 정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오마이갓, OMG, 손흥민 세이크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식물성 프로틴입니다. 그걸 한 스쿠프를 넣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미노산 10g. 네, 그 정도 집어넣고 흔듭니다. 흔들어서 얘를 하루 종일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먹는데요. 고소하기도 하고 약간 간간하기도 하고 약간 달달하기도 하고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드셔보십시오. 살찌는 데는 최고입니다. 살찌기 싫으신 분들은 뭐 좋아하지 않으시겠지만은 살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요거 한번 잘 드셔보시면은 살이 참 잘 찌더라 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하경님, 비오유기소 식전 소화효소, 칼슘, 마그네슘, 캡슐, 가스 먹고 염분 0.8에서 1.4, 물병 소금 타 먹고 예전부터 소변 너무 자주 감, 식후 오메가 오일만 섭취, 비타민C 2알, 글루타치온 하나, 위염과 명치, 복통, 백만, 음식 먹기가 겁나요. 쭉, 무나물, 백김치, 브로콜리, 당근, 비트, 익혀, 오일, 한 숟갈, 참깨 한 숟갈, 정말 읽기 힘듭니다, 이거. 예. 잘 드시고 계시는 건가요? 네, 잘 드시고 계시죠? 잘 드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드시는 방법 잘 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영양제를 안 먹다가 먹게 되면 지금 말씀하시는 또 팽만, 복부 팽만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가스가 원래는 신진대사가 잘 안 되는 몸이었는데 영양제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이산화탄소로 잘 전환이 되어지고 발생되어진 이산화탄소가 폐를 통해서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몸속에 쌓이는 겁니다. 쌓이다 보니 못 빠져나가니 복부에 팽만이 오는 것이고 팽만해지니 통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저기 말씀하시는 명치의 통증 저런 것들이 가스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가스가 찬다, 복부가 팽만하다, 배가 빵빵해진다, 가스가 엄청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가스 발생하는 것은 자연현상입니다. 내 몸에서 당연히 가스가 만들어지는데 가스는 항상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만들어진 가스는 배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못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빠져나가는 사람들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염분이 몸에 부족하다는 거죠. 이 생화학 서적 같은데 데이터를 좀 뒤져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탄산가스를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키고 이산화탄소를 또다시 탄산으로 전환시키고 하는 이런 과정에 무엇이 관여되어져 있냐면 소금 속에 들어있는 염소, Cl, 염소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염소가 부족하면 탄산가스가 탄산으로 전환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가 오르는 거다. 못 빠져나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분을 좀 잘 챙겨 드시면 가스 빠지는 게 달라집니다. 한번 염분을 잘 먹는 날, 자기 전에 뭐 소금을 물에 타서 좀 마시고 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에 가스가 생성되는 정도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초이님이신가요? 철이신가요? 네. 익열철님, 네. 아우, 읽기 어렵네요. 선생님, 이곳 일본에서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잘 보시고 계시다니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남효자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C 먹은 지 열흘 정도 됐는데, 하루에 4, 5알, 그리고 마그네슘 저녁에 한 알 먹는데, 며칠째 밤에 잠들기 힘들고 기가 먹먹한 느낌입니다. 괜찮을까요? 외손녀는 비타민C 하루 3알 일주일째 먹었는데, 얼굴에 여드름이 반점 좋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가 먹먹해서 잠자기가 힘들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죠. 비타민C는요, 생기 모양이, 네, 포도당하고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화학 구조 딱, 예,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 어떤 누구든지 똑같게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작용은 똑같이 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내 몸이 손녀의 몸과 내 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다르냐? 몸 상태가 다른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처럼 저런 차이를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근데 비타민C를 끊으면 그러면은 지금 당하고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면 그게 더 편하냐? 둘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편한 걸 선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지금이 좀 힘들더라도, 지금 꽤 힘들더라도 좀 참고 지나가 보면 또 괜찮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분은 손녀는 여드름이 좋아졌는데 나는 왜 잠자기가 힘들게 되어져 버렸느냐라는 겁니다. 자, 몸이요,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뭐냐라는 건데,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잘 분비가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몸이, 밤인데, 낮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낮인 줄 알아요. 네, 그건 뭐냐면, 몸이 굉장히 활성화되어져 있다. 몸이 아주 활발한 상태로 되어져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잠을 안 자도 됩니다. 자, 저렇게 밤잠 자기가 힘들고라고 하는 저렇게 잠을 못 자도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말짱합니다. 옛날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잤으면 하루 종일 힘든데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비타민C 때문에 몸이 활성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활성화되어져 있는 저 상태를 그냥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불편하면 끊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되고요. 또 저녁에는 먹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비타민 B 컴플렉스 같은 걸 하루에 막 4알 정도 먹으면요. 잠이 안 옵니다. 아예 잠이 안 옵니다. 콜딱 셉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도요. 저녁에 먹지 말고 그냥 점심으로 땡기시고요. 비타민C도 줄이거나 저녁 쪽으로는 드시지 마세요. 아침에 먹고 점심에만 먹는 겁니다. 그리고 양도 좀 줄이시고요. 그러면 또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그건 적절하게 양 조절을 해보시면 되고 비타민C를 먹어서 그렇고요. 마그네슘 때문에도 저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조절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수호씨님, 50견으로 밤에 잠을 거의 잘 수가 없는데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병원에서는 통증기가 지나야 한다고 하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통증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50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또 다른 이야기로는 회전 건개 파열 이런 이야기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시라면 회전근개 파열이나 그런 것들하고 비슷한, 그 다음에 50견 이런 상황이 되어져 있다면, 또 그렇게 아프게 된 이유가 갑자기 무엇인가 들고 그렇게 아파진 것이라면,
방법 없습니다. 네. 뭐 정말 좋은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이 약화시키는 방법들은 이제 영양제 잘 먹고요. 목욕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몸 따뜻하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위로 들고 위에 거를 좀 붙잡고 있는 거, 요런 운동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운동을 좀 한번 해보시는 그런 방법 정도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50견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또 뭐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얘기하고, 뭐 사실 어느 건지 지금 잘 몰라요. 예, 뭔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하는 통증기가 지나야 한다라고 하는 저 말에는 동감을 하는데요. 저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꽤 오래. 뭐 6개월이 되기도 하고요. 1년이 되기도 합니다. 뭐라고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해볼 만한 거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 기본적으로 해볼 만한 게 어떤 거냐면 물 잘 마시고 숨 잘 쉬고, 즉 운동하라는 얘기입니다. 운동하시고 소금, 비타민C,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이런 거는 기본으로 잘 챙겨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다섯님 반갑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비타민C를 하루 20개 먹고 있는데요. 어떨 때는 30개 먹어도 설사를 안 합니다. 혹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20개 정도가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그 설사가 잘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개를 먹어도 아무렇지도가 아니죠. 그렇죠. 설사를 안 한다면 좀 염려는 되네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뭔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효자님, 당뇨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비타민C 먹고 식후 혈당은 낮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뭐 간단하게 내려가는 분도 있는데요. 나도 그러면 간단하게 내려갈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거죠, 뭐. 비타민C 누구나 먹는 거고요. 당뇨이어도 먹고 당뇨 아니어도 먹는 거니까요. 한번 해보시면은 됩니다. 뭐 먹어봤는데 좋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네,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다섯님, 박사님 덕분에 손도 따뜻해지고, 피로감기도 안 걸립니다. 뭔 얘기죠? 감사합니다. 네, 행복수호씨님, 초음파 검사 결과 회전근개 파열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은 아니라고 합니다. 50견은 밤에 잠자는 상태에서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근거가 있는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눌려가지고, 무게 때문에. 결국은요, 순환의 문제죠. 이 근육다발에 실타래 같은 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실타래, 실 한 올 한 올이 근육이고, 근육 속에 혈관이 있고, 그 혈액을 통해서 영양 성분이 전체적으로 공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근육다발에 근육에 에너지, 힘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염분량을 너무 적게 먹고 있는 사람이라면 근육에 힘을 만들 수가 없고, 그 힘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 뼈와 몸 이런 거를 지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맷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때려도 아프지 않는 거. 네, 그런 정도로 탄력을 가지고 있고 단단한 근육을 가지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눌려버립니다. 눌리면서 찢어져 버리는 거죠. 잠잘 때. 네,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찢어져 버리면 모세혈관이 다 뒤에 엉겨 버리거든요. 그래서 순환이 안 되고 거기가 뚫어질 때까지는 통증이 계속 일어난다. 네, 그래서 그게 회복될 때까지 조금인데, 회복을 빨리 일으키는 방법은 거기 모세혈관의 혈액 순환을 시키는 거다라는 거죠. 혈액 순환을 시키는 방법은 뭐냐? 심장을 뛰게 하는 겁니다. 어디서? 목욕탕 속에서. 목욕탕 속에서 심장을 어떻게 뛰게 해요? 마이너스 이온 목욕기를 쓰면 심장의 맥박이 13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욕탕 속에서 모세혈관이 늘어난 상태에서 혈액순환을 시키고 그 상태에서 맥박이 더 뛰어가지고 여기를 다 뚫어간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긴 시간 동안 하시면 천천히 조금씩 회복이 되어진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뭐 방법이 없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다스님, 전에 박사님께서 비타민C는 국내산으로 먹으라 하셨는데, 크크 비타민C는 외산인데 저렴하고 구매해서 먹어도 될까요? 저도 이거 사놓고 이렇게 재놓고 있는데요. 안 먹습니다. 너무 무엇인가 많이 들어있고, 너무 딱딱하고 잘 안 쪼개지고 잘 녹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식이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이섬유질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거 챙겨 먹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충분한 비타민C 효과를 보기가 좀 어려운,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뭐 싸니까 싼 맛에 사 먹고 싶으면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건 뭐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국내산을 먹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효자님, 박사님, 비타민 B 컴플렉스와 비타민 B100은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요. 어떤 경우에는 50mg씩 들어있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100mg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50mg 들어있는 거는 두 알을 먹으면 되는 거고요. 100mg은 하루에 그냥 한 알 드시면 되는데 이 양도 한 알에서 두 알이나 또는 두 알에서 네 알 이 정도씩 먹어도 괜찮다. 50mg 짜리는 네 알을 먹어도 괜찮다라는 거고요.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은 잠이 안 온다입니다. 몸이 너무 활성화되어지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사각님, 소금 먹고 몸이 붓는 경우에 신장이 나빠서 그런 경우라면 신장을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검진상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이 없는데 왜 신장을 좋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별 문제 없으면은, 별 문제 없으면 뭐 괜찮은 거죠. 그런데요, 신장에 문제가 왜 생기느냐? 이걸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생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신장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라고 꼭 집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이 만들어져 있고 이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현대의학에서요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20%밖에 모릅니다. 아직도. 나머지 80% 아직 모른다. 예.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많이 겪어봐서 알겠지만은 시원하게 고쳐지지도 않고요. 시원한 병명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뭐 이 약 저 약 막 때려 넣어보고 몸만 박살나고. 네. 어젠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죠. 어떤 임산부죠, 그죠? 네. 죽었다. 약물인지 뭐 뭔지 일단 뭐 의료 사고로 서로 논쟁이 붙고 있는 거죠. 의료 사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쨌든 약물은 몸에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몸을 나쁘게 합니다. 부작용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절대로 약은 많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 2주일 이상 계속 먹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안 고쳐지고 있다. 못 고치고 있다. 이렇게 보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약 먹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조심해서 미리미리, 고치는 게 낫다. 그 다음에 웬만하면 음식이나 운동이나 생활 습관 개선으로 대부분 다 해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못 기다려서, 그렇죠. 자, 신장의 문제 다양하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요. 내 몸속에서 분비되어져 나오는 호르몬류가 있습니다. 그게 단백질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섭취하고 있는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것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것도 단백질입니다. 장이 나빠져가지고 자꾸 장에서 단백질이 소화가 제대로 안 된 게 몸속으로
흡수되어져 들어와 가지고 피 속에 돌아다니다가 자꾸 혈관을 막는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당분입니다. 당뇨병, 그다음에 당뇨병 진단을 안 받더라도 몸속의 당 농도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높은 상태로 되어져 있으면 그 당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혈관의 신장 혈관의 여과율이 나빠진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단백질이 문제를 일으키니까 단백질이 몸속에 덜 돌아다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종 호르몬인데 호르몬이 적절하게 밸런스 있게 몸 안에서 분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뭐 어떤 건 너무 과도하게 나와야 된다든지 과도하게 나와가지고 돌아다녀야 된다든지 이런 게 뭐냐? 인슐린 같은 겁니다. 인슐린 너무 많이 나온다. 인슐린이 너무 많이 나오게 하는 게 뭡니까? 몸에 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슐린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신장이 다칠 수가 있는 거죠. 즉 당분을 적절하게 먹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분을 적절하게 먹어야 또 혈당도 안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혈당 때문에 혈관벽에 당이 달라붙는 것도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당이 사실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 있다. 단백질이 일으킨다, 당분이 일으킨다. 그 다음에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단백질이 장에 내려와 가지고 그냥 흡수가 되어져서 혈액 속에 돌아다니다 보면 걔네들도 또 염증의 대상물질이 되어지게 되고 걔네들이 또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특히 모세혈관이 많이 있는 신장에 달라붙게 되어져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게 있겠죠. 자, 원인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선님, 박사님 영상 중에 비타민 B100하고 MSM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시켜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이유에 이런 작용을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비타민 B는 조효소, 보효소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비타민 B군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전부 쓰이는 데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부족하잖아요. 대사가 잘 안 돌아 삐걱삐걱거립니다. 그 다음에 MSM에는 황 S가 들어있는데 이 S가 우리 몸의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어지는데요. 단백질 아미노산을 만드는 원료가 되어지고요. 이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른 아미노산들하고 붙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글루타치온이 있습니다. 즉 MSM이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은 이제 항산화를 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현상들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원님, 비타민C를 2000mg 하루 3회 먹었더니 소변이 잘 나오지 않아요. 물도 많이 먹었고요. 그래서 하루에 1000mg으로 감량하니 소변이 정상인데 어찌해야 할까요? 자, 1000mg을 계속 드시다가 한 달 정도 뒤에 다시 1500으로 늘려 보십시오. 네, 양을 늘려 보시기 바랍니다. 비타민C 양이 증가함으로 해서 몸속에 노폐물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많이 발생한다. 네, 그것 때문에 또 이 발생하게 되면 백혈구가 굉장히 활성화가 또 되어져요. 저 비타민C 때문에. 그러면 백혈구하고 노폐물하고 많이 싸우겠죠. 요 싸우는 물질, 요거 자체가 또 혈관에 일종의 막힘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막혀지는 거는요, 가역적이기 때문에 괜찮아집니다, 다시. 그래서 괜찮은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양을 줄여서 먹었다가 조금씩 한번 늘려보세요. 네, 그래야 갑자기 많이 생기는 거를 막아주면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고 그 노폐물들은 소변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요.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남효자님, 몸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좋아진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늦게 자고 나서 피곤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일찍 주무세요. 송하경님, 죽 좀 먹고 감자 찐 거, 바나나 한 개, 청국장 분말, 효소 한 컵, 브로콜리, 로얄 제리, 스트레칭, 무릎 많이 심하진 않지만 아픕니다. 그러시나요? 네. 그러면 무릎이 아픈 거 맞고요. 네. 몸이 약하면 아프죠. 하지만은 좀 쉬어가면서 계속 걷는 게 도움이 됩니다. MSM, 아미노산, 비타민 D, 밀크 시설, 마그네슘, 이 제품들은 어느 시점에서 먹는 건지요? 비오유기소를 한 달 정도 한 뒤에 한 개씩 추가해서 드시면 될 것 같고요. 아미노산은 지금 타가지고 하루에 한 5g 정도 타가지고 꾸준히 드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미노산은. 네, 마그네슘은 전에, 저녁 식전에 한 알 정도 지금 드셔도 되고요. 그렇게 천천히 조금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영양이 겹치는 것인지, 겹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우울증, 불면증 20년, 아침, 저녁으로 일주일 3일 정도 먹습니다. 양약 먹다 말다. 네, 그렇게 하시고 계시는군요. 우울증은 비타민C가 충분하게 들어가면 점점 좋아지실 거고요. 아미노산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불면증도 아미노산 좀 챙겨 드셔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 불면증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몸 전체적으로 영양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져 있으면 그 영양이 채워질 때까지는 그렇게 쉽게 빨리 불면을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긴 세월 동안 아마 뭐 소화 잘 안 되고 영양실조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왔다면 꽤 오래 걸릴 거다. 하다못해 염분을 몸속에 제대로 채우는 데만 해도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꾸준히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 보시면 금방 조금씩 좋아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질문 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셔서 질문 많이 좀 올려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려주신 박사님, 스탠다드 아미노산이 몸에서 어떤 작용으로 신체에 영향을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스탠다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에는 20가지가 있고 이 아미노산은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에 단백질이 엄청 많습니다. 근육을 만드는데도 호르몬을 만드는데도 전부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을 만드는 원료가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면역을 만들어내는데도 저 아미노산이 사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아미노산 공급을 잘 하고 싶은데 아미노산 공급을 하는 방법이 단백질을 먹는 거거든요. 근데 소화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은 단백질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쭉쭉 빠져나가 버리니까요. 소화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아예 소화를 시켜 놓은, 단백질을 분해를 시켜 놓은 물질이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몸에 필수적으로 잘 공급을 해 주어야 되는 아미노산 한 10가지 정도를 섞어서 넣어 놓은 게 바로 저 스탠다드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서 한번 드셔보시면 내 몸에 각종 호르몬을 만드는데 또 그 다음에 저게 흡수가 잘 되잖아요. 이미 분해가 되어져 있으니까요. 병원에 가면 링거로 아미노산제 이렇게 주는 거하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입으로 먹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이 점점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